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자꾸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얘는 못 쓰는 거예요? 저건 남의 일. 우리 아들은 저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관심한 거거든요. 심하게 생각해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아침, 피켓을 들고 묵묵히 1인 시위를 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10번 이상 한 거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 아들처럼 착하고 순수한 그 친구들이 군대 가서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후 무너진 어머니의 세상.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염없이 미안합니다. 엄마가 자주 못 와봐 이제 미안해서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은진아. 엄마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 힘들다고 했는데도 여기 이렇게 미안해 은진아. 고 최현진 하고 입대 후 6개월 뒤인 2018년 11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날 퇴근하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임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6시 30분 정도 됐을걸요. 눈물도 안 나오고요. 거기서 공군에 합격해 좋아했다던 22살 청년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수사 결과 군은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간부들의 압박에 힘들어했던 겁니다. 약 3개월 전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괴롭히냐고 물으니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소속 간부가 잦은 야근을 지시하니 저녁 전에 신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는 야근 거부권이 없다. 잦은 야근 와중 10주까지 휴가는 계속 연기됐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간부들이 고인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간부들 때문에 이제 고생이 많았다고 들어서 되게 막 휴가 나가는 걸로라던가 업무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로 되게 좀 압박이 많았다고. 군 생활하고 나서 일병을 달고 나서부터는 항상 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저를 만나지 않을 때 이제 약간 만나기 전에 혼자 있는 얼굴을 보면은 되게 우울해 보였어요. 특히 휴대폰 교환증을 분실했을 때는 3일 동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있기만 해도 뭔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휴가 보고 이제 막 참자 이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어제 막 그래. 너 휴가 딸렸다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너 휴대폰 교환증 너가 잃어버렸으니까 너 책임이니까 처벌도 받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듣고 하니까 갑자기 막 무너지는 거지 막. 어머니는 유난히 힘없던 아들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반가웠던 통화는 이제 증거자료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끊으면서 힘없이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잘못 왔어 그러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나한테 엄마 나 죽고 싶어, 죽을 만큼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아들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죄책감이 들고, 거의 매일 질책했다라는 게 병사들 진술에 나와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10번에서 15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점점 이제 그게 줄어서 일주일에 5번 했다고 바뀌긴 했지만 뭔가 무시하는 말투에 인격 비하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매일 혼이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매일 시달리는 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 그는 군에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괴롭힘. 그게 정신적인 가혹행위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으로 자신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이 있지 않았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분노도 있지 않았나, 절망감과 분노의 표시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최현진 하고는 무너지기 직전까지 계속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망 4일 전 실시한 스트레스 평정 검사.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9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한 개 항목만 체크해도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최현진 하구의 경우 9개나 응답한 겁니다. 양호, 관심, 주의 등급으로 나뉘는 복무 적응도 검사에서는 관심 등급으로 식별되며 정신건강 문제가 시사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2차례의 복무 적응도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괴롭힘 피해 항목에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상태의 분노감, 공격성,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그렇다면 관찰을 하고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그 행정계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근무를 했다는 건 그런 스트레스 강도를 더 높이는 결과죠. 최현진하고가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여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일을 하려면 꼼꼼하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힘들게 했던 그 상사 두 사람한테 표현을 하지 못하고 동료나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표현을 한 건데 사실 그런 표현들이 나를 좀 봐달라는 표현이고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비극적인 사건은 일개 병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하구 사망 이후 3개월째 되지 않은 2019년 2월 같은 부대 기마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역 2개월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이 관제 업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관제 뭐 이런 관제 사례 뭐 이런 것도 발표를 우리 애가 그 16번인가 했어요. 근데 관제 사례가 그 건당 진술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조장인데 그거 작성하는데 작성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짬짬이 시간 만들어가면서 그 관제 사례를 또 작성하나 이게 가혹행위 아니야. 자기들이 꼭 하게 돼 있으면 몰라. 작전사령부 그 지침에 분기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조금 틀리면 새로 만들어라 할 테고 뭐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생태 같은 아들이 죽어서 왔으면 우리는 군을 믿으니까 군에 보낸 거지. 11월 그 26일 날 최현진이가 딱 하니까 우리 애가 집에 왔어요. 가방 내리면서 그러니까 병사가 자살했어. 병사가 자살했는데 네가 뭐 한숨 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을 할까? 연이은 죽음, 해당 부대만의 문제일까? 취재 도중 또 다른 비슷한 사연을 접했습니다. 2019년 7월 육군 복무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조일병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군인으로서 느낀 절망감이 세세히 적혔습니다. 군 생활에 대한 우울감, 무기력, 휴가 나가면 정신과 가봐야겠다. 며칠 푹 쉬고 싶다. 여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여기 갇혀있는 동안 난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고 벗어날 때까지 의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망할 군대. 세상이 사회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선 삶을 삭제당한 채로 2년을 죽은 듯 살게 되다니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다. 군에 입대한 후 조일병은 주변 이들에게 자주 힘듦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10일에 저한테 DM 보낸 거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근무 시간이 5시까지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5시 다 돼가지고 갑자기 뭐 엄청 일거리를 갑자기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원래 5시면 퇴근하고 좀 쉬다가 저녁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퇴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8시까지 하다가 중간에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마저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 저녁을 먹으면서 좀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다고 장난도 잘 받아주고 좀 과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남들 성격 바뀌는 거 되게 둔감한 사람인데 근데도 좀 이 형이 좀 군대 가서 좀 약간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우울감은 군의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잠재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어려움이 식별됐지만 면담 이후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래에 비해 생각이 깊고 성실했던 아들, 어머니는 군의, 그리고 군을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얘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낳은 제가 잘못이잖아요. 옛날에 별명이 자유인이었어요. 그냥 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즐기고 그러면서도 또 지가 해야 될 공부는 다 잘했어요, 얘가. 군에서 말라간 이들, 세 사람뿐이 아닙니다. 이때 석 달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격 훈련을 하던 관심병사가 동료 앞에서 가혹행위 등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군 자살은 이제 해묵은 이슈가 됐습니다. 군 자살률 감소에 대한 홍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군 자살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6건 늘어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군 자살률이 일반인 10만 명 자살률과 비교해 매우 낮다는 통계도 있지만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며 징병된 20대 청년과 민간인의 단순 비교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군 인권 전문가들은 군 자살에 대해 계속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상 국방부 통계를 보면 1년에 군인들이 사망사고는 약 90여 명이 발생을 해요. 그 중에 약 60명 정도가 자해 사망사건, 자살사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한 2년치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유형이 있어요. 패턴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그래서 이 유형 패턴에 맞춰서 군에서 맞춤형 어떤 대책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군대 가면 자살률이 대략 20%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관리가 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또 그 이면엔 군대 가지 않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젊은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국가사회는 그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 국방부는 식별, 관리, 분리 단계로 구분해 자살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유명을 달리한 세 사람이 이 시스템 바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 이상 결과가 나온 최현진 하구의 경우 절차에 따라 지휘관 면담을 받았습니다. 김 부사관도, 조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하구가 자대 배치 3개월 후 실시한 복무 적응도 검사, 관심 등급으로 공격성, 분노 등의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피해, 괴롭힘 목격, 수면 문제에 대한 이상 반응도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받은 후 실시한 면담에 대해 주임 원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급자나 동료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음에 그렇다고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본인이 아닌 주변 동료로 착각해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분노감, 공격성,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이런 감정이 있냐고 묻자 본인 주변 상황이 불안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답변하여 복무 적응도 검사 시 본인에 대한 질문인지 명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하며 끝난 면담. 병사 입장에서도 진지한 면담으로 느껴졌을까요? 힘든 점이라는 걸 말했냐고 하니까는 자기는 말 안 했다고. 그래서 왜? 하니까 어차피 말해봤자 의미 없다고. 자기 질의응답 있잖아요. 보면서 하는데 공격성이 되게 높게 나왔다고 막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봤자 어차피 바뀌는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책은 아니고 좀 장난? 그런 느낌으로 너도 막 전에 있던 애처럼 막 좀 공격적인 거 말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 복무 적응도 검사 결과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양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피해 항목에는 그대로 체크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대 주임 원사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때 아니니까요. 내용 어떤 이야기 면담하셨었는지. 저한테 그 질문 왜 하세요? 전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전하지 마세요. 제가 현진이한테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인권위원회는 정서적 문제를 파악하고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합니까? 이런 일을 막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말을 못하니까 거기에 체크한 거 아니에요. SOS를 쳤어. 그런데 윗사람이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는 거죠. 지휘 라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또 모든 문제는 또 지휘 라인에서 발생해요. 조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이후 면담 절차까지 거쳤지만 죽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지필검사에서 뭔가 이상이 있던 상담에서 뭔가 이상한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사가 이렇게 면담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제3자가 면담이나 상담을 한다면 더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겠죠.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사망한 한 육군 상병의 경우 인성검사 및 스트레스 진단, 관계 유형도 검사, 복무 적응도 및 자살 위험도 검사 총 3개의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면담한 중사는 걱정거리를 물었을 때 괜찮다고 답하여 괜찮은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망자가 사망 전에 나 이런 식이면 나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간부들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만 듣고 어떤 관리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했고요. 병사가 잘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조금 상태가 좀 그 불안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뭐 가족한테 연락해서 좀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초급 간부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직업 군인으로 진급이나 상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검사에서 솔직한 응답이 어렵습니다. 내 나름대로 고지고대로 하면 윗선에서 전화가 온다. 내 상태 관계없이 작성해야 된다. 잘못되게 나오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그런지 위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고치라고 한다. 심리 테스트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나쁜지 좋은지 상관없이 무조건 좋다고 해야 위에서 전화가 안 온다. 적성검사에서 탈락하면 문제가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표시하기가 어려워요. 관저무 자체가 조종사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라 적성검사 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래도 관저무 진행에 무리가 있죠. 병영 스트레스 관리, 현재가 최선일까? 스트레스 관리 대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미 다 기존에 공개된 내용이라서. 최근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자살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인성검사 결과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진단,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지휘관 면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대 지휘관의 면담은 도움이 되지 않고 외부 심리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을 텐데 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입니다.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 지휘관이 자살 위험도나 스트레스 사실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령도 위원회 구성이나 전문 인력 활용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고 사례에서도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관리위원회의 어떤 적시성, 간부들이죠. 이분들이 필요한 타이밍에 그런 신상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적절히 대체돼서 심층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거는 뭐 국방부의 부대 관리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원칙만 주장해 놓고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교과목이나 이게 교육과정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국방부가 주력하고 있는 병영생활 상담관 제도는 어떨까요? 군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문 상담관 제도의 아쉬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같은 병사 신분도 아니고 부서의 장한테 그런 협박이랑 폭언, 폭행 뭐 이런 거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간부들한테 상담해보고 했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진짜 심하게 생각해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는 상담 이후 조치와 해결은 지휘관에게 달린 것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병사들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병영 생활 상담가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분은 직접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비행단의 단장님이랑 면담을 나누시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줄 수 있다. 그 전에 이 고충을 얘기를 한 병사의 부서장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괴롭힌 사람은 제 부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황당했죠.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참지 왜 그런 거를 가가지고 상담을 해버리냐. 너 설마 나중에 뭐 부모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러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계약직입니다. 부대장 평가에 따라 무기 계약직이 가능한데 결국 부대장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또 상담 이후 조치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병영 상담관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노력이 헛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제도, 헬프콜 등으로 살 수 있게 된 이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지나쳐갈 수는 없습니다. 최하구와 조일병 사건 이후 두 대학 학생들은 TF를 꾸려 사건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자보를 함께 TF원들끼리 작성해가지고 정우와 노벨광장에 부착해서 연서명을 그땐 거의 2,000개 가까이 받아서 함께 부착하였습니다.
군 복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멀쩡히 다녀오더라도 그 있는 시간이 되게 힘든데 그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당할 필요도 없는 이상한 부조리들을 당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 만 거니까 그냥 되게 안타깝고 너무 화나고. 그냥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군대에서 어떤 부조리한 일을 겪어서 자살을 하게 된 건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좀 끌어내고 하는 거에 좀 도움을 줘야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야, 너 그거 들어봤어? 뭐 서울대 학생이 그렇게 됐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군조직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 그게 좀 제가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군조직이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사건을 되돌아보고 재조사를 해야겠다고 봐. 높은 누군가의 눈에는 수십만 명의 군인 중 보잘것없는 한 명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또 하나의 하늘이었고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눈치가 빠르고 좀 센스가 있었으면 아니면 직장을 안 다녔으면 내가 좀 나았을까. 그래서 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한마디로 제가 정말 나라를 믿은 게 제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너무 미안해요, 제 아들한테. 요즘 애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간 애들이 힘들어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제대로 관찰을 하고 또 그 스트레스 수치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 아들은 저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관심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한테 당하면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식들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자기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대에서 저걸 못 견디고 나오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도 힘드니까.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제 무조건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우리 현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동료 병사는 참고 견뎠잖아요. 걔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는 그런 거 우리 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 자살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 군 스트레스가 당연시 여겨진다면 장병들의 사기가 충만한 군대, 아들, 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는 또다시 먼 미래로 기약될 뿐일 겁니다.